큐리스쿨 3월 29일 시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 지수 흐름을 보고요. 두 번째 어제 올려드린 미라클 검사식의 오나미 종목 중에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귀해보고, 세 번째 어제 방송에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들이 진행한 그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이 키움증권 HTS 상에서 신호로 구현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급을 보면 개인이 오늘도 선물과 코스닥 매수 중이고, 외인이 오전까지는 현 선물 모두 매도 중이었는데 코스닥은 이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전보다는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수를 줄이는 모습이고,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은 3일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전장에 어제보다 더 큰 음봉을 만들고 있다가 오늘 오후장에 이제 양봉으로 바뀌면서, 일단 저는 다음 주 중으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이제 반등권으로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총 5종목이에요. 나이백, 안국약품, 로스웰, 삼성출판사, 대림 BNCO, 이 5종목인데 저는 이 중에 로스웰을 투표했죠. 로스웰을 투표했는데 오늘 고가가 6.2%, 그러니까 5% 한파동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여러분들과 같이 투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픽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한 종목만 틀리고 나머지 다 모두 맞췄는데요. 그 한 종목이 바로 NX라는 종목이에요. 이 당시에 저도 이제 실수를 했던 게, 오나미는 맞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전봇대 대량 거래가 발생한 거, 이 거래량을 간과해가지고 이거를 픽한 게 이제 잘못돼서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면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시스템이 있죠. 바로 이 바둑이와 보라의 콜라보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보라가 나올 때가 매수 맥점이 된다. 보라가 뜨고 나서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중에 현재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나이백은 이제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안국약품은 오전에 5% 정도 상승이 나왔죠. 로스웰 아까 6.2% 상승, 삼성출판사는 7% 상승. 어제 투표하신 거 보면 이 종목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대림. 근데 저는 이 종목을 픽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그 앞에서부터 보면 파동이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파동이 많이 진행됐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이 터지면서 이 위치에서 나와주면 더 좋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고, 어제, 그러니까 3일 전, 그리고 어제, 요 두 개의 봉 자체가 분봉을 보게 되면 파동이 많이 좀 높게 보여서, 파동이 1파, 2파, 3파 이게 많이 높죠. 그래서 파동상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여기서 오나미로 선정을 안 했죠. 투표를 안 했고, 제가 투표한 건 로스웰을 보게 되면 이 거래일 전에 양봉 13%, 고가가 13%짜리 양봉이 나오고, 어제 고가가 6%짜리 양봉이 나오는데, 파동을 보면 분봉상 그냥 2파였던 거고, 2파 나올 때 어제 거래량을 보면 그 전날보다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죠. 그래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이 종목을 픽했던 거고, 삼성출판사 같은 것도 자리는 괜찮았죠. 파동이 이렇게 보면 삼성출판사는 어제 오나미 나왔는데, 어제 그냥 전강 후약 깔끔하게 끝났네요.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하늘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이렇게 변곡 신호가 나오면서 변곡 신호대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7% 정도 파동이 나온 모습이고, 이번 달 이제 오늘로서 저희가 미라클, 오나미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제 연습을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미라클 검사식에 나온 오나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K사인 모양이 오나미는 완벽하게 나왔죠.
K사인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휴비츠도 모양이 좋네요. 드림텍은 좀 전까지 음봉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양봉으로 바뀌는 모습이고, 이것도 그냥 음봉이라고 치고 후보에 넣을게요. 캠시스, 완벽한 오너미 모양이죠? C큐브까지 총 6종목.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종목이 가장 오너미 위치가 좋은지 한번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로써 이제 그 3월 동안 저희가 연습했던 음봉, 오너미 찾는 연습은 오늘로써 마치고 4월부터는 이제 양봉, 의미 있는 양봉, 그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둑이와 보라 두 개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한국 패키지였죠. 이렇게 나오고 오늘까지 39% 급등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잡아드린 종목이 K사인이었는데 K사인도 어제 보라색 신호가 뜨면서 24%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잡아드린 종목이 한창은 1%일 때 잡았는데 오늘 고점이 몇 프로였냐면 24%죠. 네, 24%. 그래서 그 몇몇 분들에게 이 보라색 신호를 이제 세팅을 해드려서 오늘 이 반장님이 네 종목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중에 한창이 제일 좋다. 한창을 말씀드렸는데 말 끝나자마자 그냥 무섭게 그냥 엄청 급등시키죠, 이렇게. 이런 급등주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후보군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양봉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에 오늘 초기에 예고 드린 대로 그 터틀 트레이딩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럴 때만 매매를 해 라고 한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를 어떻게 신호를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해드리자면 55일 최고치를 기록하면 매수를 하고 20일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 매도를 한다. 주식으로 봤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로, 달러 선물을 했을 때 55일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반대로 올라가서 20일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 여기서 청산을 한다는 거죠. 또 다시 이 55일 내 최고치를 다시 신호가 뜨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도를 끌고 가서 20일 내 최고치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청산을 한다. 추세를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55일이든 51일이든 이 날짜 하루 이틀 상관이 큰 영향은 없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큰 영향이 있다면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책에서 설명해 준 부분은 55일과 20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들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신호를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움 0600 화면에서 캔들 차트가 아니라 아까 그 책에 나온 대로 선 차트로 이게 구현을 했고요. 이 선 차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차트 형태에서 종가선 차트, 네 번째 종가선 차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 신호를 만들 때 먼저 수식 관리자를 가시면 돼요. 수식 관리자가 지금 끊기는데 이 하단에 보면 수식 관리자라고 떠요.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수식 관리자가 이렇게 뜨면요. 신호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검색,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식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여기 목록이 뜨는데 먼저 20일 신저가를 보면
그러면 아까 그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선물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든 매도든 계속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는 55일 신고가 신호하고 20일 신저가 신호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20일 신저가는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아까 새로 만들기 누르셨으면 여기다가 20 신저가 제목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매도를 누르시고 여기 입력을 하실 때 영어로 WEST 가로를 넣고 대문자 L을 넣으시고요. 이 L이라는 거는 대문자 L이 의미하는 건 앞에 로어스트로의 L을 대문자로 쓰는 거고 여기서 시표 넣고 20 그리고 나서 등호를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L 대문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보시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누르고 작업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로 55 신고가를 할 때는 제목에다 또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도 눌러주시고요. 제목에 55 신고가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로어스트의 반대말인 하이어스트 HIGHEST 가로 H 쉼표 55 가로 닫고 등호 2개 그 다음에 H 이렇게 만드셔서 매수 빨간색 매수니까 빨간색으로 하시고 수식 검증 누르시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니까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을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모양을 좌측 메뉴 보이기라는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신호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검색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20 신저가와 55 신고가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신호가 구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들이 매매하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 추세 50종목을 매매를 해도 추세로 5종목만 먹으면 45종목의 실패가 다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뜨면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신호 보이면 청산, 매수 신호 보이면 매수 계속 매도 신호 보일 때까지 홀딩. 이게 전략이에요. 물론 손절 전략도 있고요. 자금을 몇 % 써야 된다는 그런 규칙도 있어요. 그 상세한 부분은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고요. 그래서 먼저 이 신호가 세팅되셨다면요. 이 신호를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한창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 신호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의미하는 바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파생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추세장이 있고 비추세장이 있어요. 그러면 추세장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개인이 이제 사람이 손매매를 한다면 그 트레이더에게 어떤 트레이더는 추세장에 강한 트레이더가 있는 거고 또 어떤 트레이더는 이렇게 박스장 왔다 갔다 하는 박스장에서 또 강한 트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은 뭐가 문제냐면 이 추세와 비추세를 동시에 다 수익을 잘 내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들은 어차피 비추세장이 열리면 거기서 손절 나오는 건 각오를 하고 결국 나중에 터질 어차피 비추세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국내 코스피를 가지고 한 3년, 4년 동안 이 매매를 했다면 엄청나게 손실을 받겠죠. 만약 이 매매를 했다면. 월봉을 보게 되면 선 차트가 바뀌네요. 월봉으로 나면. 근데 과거에
여기서 2013년부터 만약에 그런 매매를 했다면 계속 손절만 됐을 거예요. 계속 손절만 됐을 거예요. 매수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수익이지만 여기서 매도 스위칭해서 신호 뜨면 여기 손절, 매도 신호 나오고 또 신호 뜨면 컷이니까 뭐 수익 폭이 굉장히 적겠죠. 이렇게 계속 비추세장에서는 계속 이 신호대로 매매를 한다면 계속 깨진다는 거예요. 수익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손실 난 걸 참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 추세가 펼쳐질 때 2017년 추세장이 펼쳐질 때 한 번에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매수, 여기서 청산, 그 다음에 여기 신호 또 떴는데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청산, 매수, 청산 이런 식으로 선물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매매를 적용을 시켜보면 어제 저희가 올해 3월 동안 누적 등락률 상위 종목 상승률 100종목, 하락률 100종목을 봤는데요. 상승률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자, 매수 신호가 여기 뜨죠? 그러면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계속 홀딩. 매도 신호가 보일 때까지. 여기는 매수 신호들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매할 구역이 없는 거고, 구간이 없는 거고, 여기서 매수 한번 홀딩. 이게 현재까지 올해 1위, 급등주 1위고요. 2위가 셀리버리. 여기 매수 신호가 보이죠? 여기 보이면 매도 신호 보일 때까지 홀딩. GV. 매수 신호 보이면 매수, 여기서 청산. 매수 신호 보이면 매수, 매도 신호 보일 때까지 홀딩.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한번 이렇게 종가선 차트로 해서 신호를 적용해서 이 추세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단점은 무엇일지, 박스장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박스장에서 이제 약하다는 거죠. 매수하면 손절, 매수하면 손절, 매수하면 여기서 또 본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박스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이제 다 트레이더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 방법으로 너희들은 매매를 해라 라고 가르쳐 준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을 드리니까 오남이 찾는 연습, 음봉 찾는 연습, 투표 동참하면서 도움도 많이 되셨다고 하고, 제가 또 매일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에는 제가 양봉 어떻게 찾아내는지, 저희가 실제 종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가 후보들도 간간히 넣어드리면서 어떤 종목 위주로 종가 매매를 하면 좋은지, 그거 종목 선정 연습, 여러분들도 능력을 키우실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